테마 5는 실적주의입니다. 역관주의가 정당에 대한 충성도였다면 얘는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과거의 업적 또는 자격에 따라 공직을 임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정치가가 아니라 이제 능력자가 필요했냐면 미국 사회가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잖아요. 그럼 도시 문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엄청나게 복잡한 공공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를 4년짜리 여권 관료들은 해결하지 못했죠. 또 임기 말 되면은 또 정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금 모으려고 부패하고 앉았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능률성, 산업화 때문에 인해서 그 다음에 역관주의 폐해 이 두 가지 합쳐져서 이제 뭐가 들어왔다? 실적주의라는 전문 관료가 들어와요. 근데 논리가 없었죠. 한 번도 미국은 전문 관료한테 공직을 맡긴 적이 없었잖아. 오히려 유럽의 이런 전문 관료들의 폐해를 피해서 도망온 친구들이잖아요. 그 논리가 87년도에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었어요.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정치는 미국식 민주주의로 하자. 행정은 독일식 관료제를 도입하자. 또는 경영 논리 도입하자는 거였죠. 근데 이건 너무 좀 빈약했고, 이런 실적주의가 미국의 국가 운영 논리에 부합한다는 게 바로 모셔의 근거예요. 밑에 모션 학자가. 자, 청교도라는 건 근면 성실이야. 천당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근면 성실이고 성실한 사람이 업적을 높인 사람은 천당 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실적주의는 미국의 국가 원리인 청교도 윤리에 부합합니다. 또 개인주의죠. 또 누구나 시험 봐서 시험 들어가는 평등주의죠. 그 다음에 근대였단 말이야.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합리적인 분석과 이런 사람을 도입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또 역관주의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요. 분리주의도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적주의 이론적 근거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개인주의라는 것. 개인주의. 또 누구나 시험 보는 기회균등인데 평등주의라는 것. 그다음에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니까 분리주의라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위협 요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집단주의 요소가 들어와요. 전문 직업주의가 되면 우리 직업 공무원제 원래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폐쇄형으로 임용이 돼요. 그리고 서열에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직업주의라든 직업 공무원제는 실적주의와 부합하는 면도 있지만은 서열에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실적주의와 상충되는 면도 있어요. 전문 직업주의나 직업 공무원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노동조합. 능력이 아니라 협상에 따라서 집단 협상에 따라서 정해지잖아 지금. 이러니까 개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실적주의와 침해될 수 있고요. 대표 관료제 사회 구성 비율에 맞게 공직을 배열하니까 능력 이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실적주의가 침해받습니다. 물론 역관주의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관주의 폐해가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역관 요소가 들어오고 오히려 실적주의 요소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엽관주의가 29년도, 1829년도 그렇다고 전부 엽관은 아니었죠. 10%밖에 안 됐다니까. 점점점 올라가다가 전성기가 남북전쟁 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83년도에 뭐가 만들어져? 실적주의 임용법이라는 펜들턴법이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실적주의가 들어온 게 한 20% 정도. 아직 80%는 엽관주의였죠.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온다고 해서 한 번에 교체되는 게 아니야. 천천히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1932년도 정도 들어가면은 거의 82%가 실적주의예요. 이 정도면 역관주의 폐해는 해결된 거죠. 근데 30년대는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대야. 이러니까 다시 그때 뭐가 들어와? 역관주의 요소가 들어와요. 역관 요소가 또 인간관계론의 시대였단 말이야. 인간 요소가 들어와요. 구조 중심의 성과 중심의 능률성이 아니라 인간 요소가 들어오고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막 민주성이 들어와야 돼. 이러니까 다시 역관 요소가 또 들어올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나중에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그래요. 자, 내려가면 실적조 두 가지가 있죠. 원래의 의미는 소극적이야. 시험을 봐서 공무원 뽑겠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앞으로 능력자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무능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태까지 능력이 없었다는 거잖아. 이런 사람을 배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걸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무능력자의 배제가 목적이다. 한마디로 정치가들, 역관주의가 행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되려면 필수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 제도가 있어야 돼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역관지 폐해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이 모든 걸 위해서 누가 존재해야 돼? 사람을 대량으로 뽑고 역관지로부터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독립되고 모든 부서 인사권을 다 장악한 집권적인 인사기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독립된 중앙인사기관이야. 그래서 시험제도, 중립과 신분보장, 이 모든 걸 위한 관리 기능과 권익보호를 위한 독립된 중앙인사기관. 이 인사기관이 각 부의 모든 인사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독립되고 집권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집단 요소가 들어오면은 역시 대표 관료제 이런 것들 그리고 성과에 대한 차등 보상이 들어왔을 때도 이거는 실적주에 부합한 것도 있지만 이 실적은 과거 실적이었고 이런 실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열심히 신분 보장되니까 그 무사 안일해진단 말입니다. 어차피 짬밥에 따라 올라갈 거니까 이러니까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겠죠. 한마디로 신분 보장으로 인한 이런 무사 안일주의를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또 윤리 통제하기 위해서 민주성이 필요하니까 특히 여권 인사가 들어온다든지 지금 중립이 완화될 겁니다. 지금 여권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이 극적으로 강화된 게 78년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예요. 그다음에 역관주의 강화되었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공직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요 중앙인사기관 권한을 다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게 아니라 각부 인사기관에 나눠줘요. 왜? 상황에 맞게 공직을 관리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무너지면 뭐다? 적적실적주의고 이게 되게 3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특징은 아까 봤던 소규 실적주와 똑같아요. 능력자를 뽑기 위해서 공개 시험 제도를 쳐야 되고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했던 거고요. 이 모든 걸 위해서 독자적이고 집권적인 초당파적인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닌 독자적인 위원회 기관으로서 중앙인사기관한테 인사에 대한 관리권과 그다음에 권익보호권을 다 넘겼던 겁니다. 이걸 이제 만든 법이 83년도 펜들슨법이에요.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기관, 그다음에 시험제도, 그다음에 정치중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건부 임용제도 15제도가 들어와요. 아무리 무능력자를 배제해도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러니까 일정 기간 근무해 보면서 무능력을 자를 잘라내는 게 15제도 이런 것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에 대한 특혜 이거는 대표 관료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헌자들을 관료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군인 제도도 있었고요. 군인 가산점 제도겠지. 그 다음에 경영학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과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어차피 집행 쪽이니까 결정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거의 같죠. 그래서 소극적 실적주의나 확립요건이나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이나 거의 유사한데 좀 체크할 게 15제도가 이때 들어왔다는 거. 군인 가산점 제도가 이때 들어왔는데 이건 대표 관리제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공헌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행정학의 양면에 올린 민주성과 능률성이에요. 역관주의가 민주성이었다면은 실적주의 능률성이 원칙이야. 물론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능률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민주성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항상 원칙을 먼저 잡은 다음에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능력자가 들어오니까 능률성이 좋아지겠죠. 신분이 보장되니까 계속성이 좋아질 거야. 역관주의는 정당의 당원들만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누구나 시험 보험 들어오니까 훨씬 더 평등해졌죠. 중립을 지키니까 공정하고 공익대변자가 될 수 있어. 이러니까 오히려 민주성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도 실적주의는 민주성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능률성이 목적이어서 민주성이 목적이었다면 선거로 뽑았겠지. 그 다음에 독자적 중앙인사기관이 있으니까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인사행정만 담당할 거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죠. 시험 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시험의 여건이 유리했던 백인들은 들어가기 쉽겠지만 흑인들은 힘들었겠죠. 말만 평등이지 그냥 형식적 평등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밑에 형식 기회균등이야. 이게 누가 들어온다 그래서 흑인한테 할당하는 대표 관료제가 들어와요.
대표 관료제가. 그다음에 아무리 능력자여도 시험이란 형식을 거쳐야 돼. 그치? 근데 이건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전문 어떤 건 되게 잘하는데 뭐 갑자기 국영사 치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무능력자의 배제가 목적이다 보니까 너무 형식 요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오히려 장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험 형식을 없애버리고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들어왔던 겁니다. 또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특권화돼 버려. 통제가 잘 안 돼요. 또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가가 장악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인사위원회한테 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럼 오히려 위에 있는 정치 관료,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이런 직업 공무원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래 버리니까 인사행정의 관리 측면도 경시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제 대통령의 집권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중앙 인사기관 집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지? 이걸 관리 못 하는 거야, 이제. 또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능률성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은 대응성이 약화돼요. 잘못해도 걔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 결과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미국은 그 당시 직위분류제였어. 시험 보는 제도가 비인간적이라는 게 아니고 직위분류제라는 일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람을 앉히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위한 도구밖에 안 됐겠죠. 구조 중심의 관리였단 말이야.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일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고 보수 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인사 관리가 비인간하라는 게 시험 보여서 비인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자가 너무나 이게 짧게 짧게 써놓으니까 이게 장단점으로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래서 내가 항상 원칙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앞에 어떻게 수식어가 붙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모든 수식을 다 써버리면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인사행 자체가 한 권이 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인사행정이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책. 재무행정도 그 정도 될 거고 정책은 더 많을 거고 총론 있을 거고 그러면 뭐 한 2만 만 페이지 이상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를 전부 못 붙이고 잘라낸 겁니다, 지금. 잘라내고 짤막짤막하게 줄여놓은 거야,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풀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인생 그 행정이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양은 많은데 할 건 많은데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앞뒷말이 다 생략돼 있어. 그래서 모순돼 보인단 말. 어떨 땐 기회균등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어떨 땐 나쁘다고 그러고. 근데 상황에 맞게 시험 보니까 기회균등은 좋아지지만 시험에 여건이 안 된 애들한테는 그냥 말만 기회균등이지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됐지 이렇게. 또 왜 능률성이 좋아져? 전문가들이니까. 왜 근데 능률성이 떨어져? 무사한 일 신분 보장이 되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냥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능률성이 떨어진다고 틀려요. 신분이 보장되고 무사한 일을 해줘. 이래서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실적주의. 인사행정에서 거의 뭐 제일 중요한 직업공무원제하고 쌍벽을 이루는 실적주의. 근데 둘 다 약화되고 있어, 지금. 얘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관주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적주의는요. 감사합니다.